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규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해운 산업은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물선은 엄청난 양의 벙커추를 태우는데 이는 대부분의 육상 운송 시스템보다 훨씬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원자력 추진이 새롭고 더 안전한 형태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토륨 용융겸 원자로는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심해 화물선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엔지니어링 그룹에서는 2026년 이전에 시험 배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해운업의 에너지 구조가 석유에서 제급유 없이 수년간 작동할 수 있는 작고 극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토륨의 매력은 핵연료 주기의 기본 물리학에서 시작됩니다. 토륨 자체는 핵분열성이 아니지만 중성자를 흡수하면 용융겸 환경 내에서 핵분열성 우라늄으로 변환됩니다. 액체 핵연료 혼합물은 기존 원자로 설계의 냉각자의 한계를 없애고 대형 선박 엔진의 지속적인 전력 요구 사항에 적합한 안정적인 열 환경을 조성합니다. 토륨 용융겸 원자로로 구동되는 화물선은 수년간 바다에서 연속 운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긴 항속 거리는 지구 전체를 횡단하는 항해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를 싣는 물류 문제를 즉시 해결합니다. 이 과정은 연료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황 배출을 없애고 선박 자체의 총 배출량을 거의 0으로 줄입니다. 용융겸 원자로의 근본적인 공학적 장점은 액체 핵연료와 냉각제가 하나의 화학적으로 안정된 혼합물로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압력을 견뎌야 하는 가압수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용융겸은 대기압 또는 대기압에 가까운 조건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급격한 압력 방출 위험을 없애고 전체 원자로 용기를 소형화하고 모듈식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화물선에는 훨씬 간단한 유지 보수, 선체에 가해지는 낮은 기계적 스트레스, 그리고 규제 승인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고압 시스템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형 원자로 노심은 선박 전체를 대대적으로 재설계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구조적 보호층과 함께 선박 중앙 근처에 차폐된 격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토륨 용융겸 원자로의 가장 중요한 안전 기능은 바로 동결 플러그 메커니즘입니다. 원자로 노심 아래에는 배수 탱크가 있으며 이는 능동 냉각을 통해 유지되는 얼어붙은 염 플러그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만약 선박의 전력이 끊기거나 온도가 안전 임계점을 초과하면 플러그는 자연적으로 녹아 액체 연료가 연쇄 반응을 유지할 수 없는 형태로 배수됩니다. 이러한 수동적 안전 반응은 사람의 개입, 전자 제어, 기계식 밸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상 운항에서는 바다의 상황이 항상 신속한 수동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는 원자로는 상업용 선박의 핵 추진을 평가하는 국제 규제 기관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화물선용 토륨 용융겸 원자로는 또한 엄청난 양의 열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폐쇄형 사이클 터빈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기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증기를 직접 사용하는 해군 원자로와 달리 민간 해양 운송용으로 시험 중인 상업용 설계는 효율 높은 가스 기반 터빈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 유체를 방사능에 노출시키지 않고 용융겸으로부터 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오염 위험으로부터 선박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고 원자로를 독립적인 전원으로 분리시킵니다. 생성된 정의는 대규모 전기 추진 모터를 구동하여 선박의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모터들은 매우 신뢰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으며 정박 작업이나 정밀한 조작 시 정확한 추진력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2026년까지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의 여러 연구팀들은 산업평가를 위한 시연 장치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는 바로 대형 선박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인증에 필요한 재료 과학 및 열 제어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부식 테스트입니다. 용윤겸은 금속 경납 구조물과 수랭식 원자로와는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고니켈 합금과 첨단 용접 처리는 원자로 용기가 장기간 항해 동안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 표준이 확정되면 조선소는 원자로 격실을 드롭인 모듈로 통합하는 선체를 설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륨 용융염 원자로를 장착한 화물선은 재급유 없이 지구를 여러 번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운송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항구는 더 이상 중유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선박은 특정 지역에서 급유할 필요가 없어지며 운항 스케줄은 더욱 예측 가능해질 것입니다. 추가 연료 소모 걱정 없이 단순히 항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기상 악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은 안전성 또한 향상시킵니다. 기존 선단이 겪는 연료 제한 없이 폭풍을 피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최대 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의 운항을 통해 연료 구매를 없앰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은 원자로 자체의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제 해역에서 원자력 추진 민간 선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규제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토륨과 용융겸 설계의 사용은 이러한 논의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이 원자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녹아내릴 수 없으며 파열될 고압수 시스템이 없고 전통적인 우라늄 연료 주기보다 훨씬 적은 장수명 폐기물을 생성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토륨 폐기물은 가압수형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보다 훨씬 빠르게 안전한 수준으로 붕괴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규제 당국에게 통제된 조건 해서 제한된 시험 함대를 승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여러 해양 당국은 이미 20세기 중반 설계의 오래된 가정보다는 새로운 원자로 유형의 수동적 안전 특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토륨 원자로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선상산업 공정의 잠재력입니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열 출력은 합성 연료 생산, 담수화, 냉동 및 선상 수소 생산을 위한 고품질 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화물선 운영자들은 하역 기간 동안 선박이 항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소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운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선박을 도킹할 때마다 해안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 부유식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 선박 엔진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다메가와트 열 생산이 가능한 소형 원자로를 선박이 운반할 때 실용적이 됩니다. 만약 공학적, 안전적, 그리고 규제적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토륨 용융겸 원자로는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까지 해상 운송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지속성, 안전성, 그리고 연료 가용성의 조합은 해운 회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4년은 시험 원자로의 인증이 완료되고 조선소들이 시제품 선체에 모듈형 원자로 경납고를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첫 상업용 선박이 2026년에 출항하든 약간 늦게 출항하든 해상 토륨의 추진력은 실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산업은 곧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동하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작고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원자로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 선박에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해상 토륨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세계 무역 경제의 변화 때문입니다.
해운 회사들은 불과 몇 달 만에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륨 용융겸 원자로로 구동되는 선박은 이러한 종류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수십 년 동안 예측 가능한 운영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운 인프라 투자자들은 이러한 안정성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연료 가용성에 제한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무역 항로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안정적인 비용으로 꾸준한 동력을 얻게 되면 화물 운송업자들은 이제 원양의 외딴 지역을 가로지르는 더 직접적인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의 연료 제약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았던 새로운 물류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토륨 동력 화물선은 전 세계 항만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존 항만 인프라는 연료 저장, 오염 관리, 중장비 유지 보수 등을 처리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를 탑재한 선박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납니다. 선박이 도착하면 원자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강화된 보안, 인허가 사무소, 방사능 감시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의 항만 당국은 이미 핵추진 화물선단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자체는 밀봉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변화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은 책임감 있는 감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일단 구축되면 20세기 후반 컨테이너화가 항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토륨 원자로를 새로운 전기 추진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해상 모터는 이미 하이브리드 및 완전 전기 선박용으로 개발 중이며 용융겸 원자로의 꾸준한 출력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끊임없이 속도를 높이고 줄이는 가변속도 디젤 엔진 대신 원자로는 고용량 인버터 뱅크에 꾸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인버터는 항해 요구 사항에 따라 즉시 속도를 조절하는 추진 모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추진 체인 전체의 기계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서비스 일정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기존 선박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정밀한 조종 능력을 제공하며 이는 혼잡한 항구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장점은 토륨 해상 원자로를 미래 지상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진동, 급격한 온도 변화와 같은 해상 원자로와 관련된 많은 공학적 난제들은 부식성 환경은 원격지나 산업 지역을 위한 견고한 육상 원자로에 필요한 조건들과 일치합니다. 해상 시제품이 장거리 항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한다면 동일한 핵심 설계는 광업, 극지 연구시설 또는 고립된 제조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운용성은 연구 투자가 해상 및 지상 원자로 시장 모두에 기여하기 때문에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강화합니다. 여러 엔지니어링 그룹들은 이미 해상 및 육상 운영 모두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중용도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토륨 동력 선박에 대한 관심을 가속화하는 마지막 요인은 거의 자율적인 원자로 관리 가능성입니다. 용융겸 원자로는 안정적인 압력에서 작동하며 지속적인 제어실 조정이 필요 없는 수동적 안전 거동에 의존합니다. 첨단 센서 배열과 예측 분석은 염 온도, 중성자 플럭스 및 펌프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임계값을 초과할 때만 승무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선박이 에너지 관리보다는 항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시스템은 규제 기관에 완전히 투명하게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한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원자로 모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안전성, 자동화 및 괴너지 밀도의 잠재적인 조합은 해상 토륨 원자로가 차세대 국제 화물 운송 선단을 위한 실용적인 동력권으로 진지하게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